왔는데 오늘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첫 개강과 함께 되게 꼭 어울리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중한 자리에 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소중한 작품을 만드신 감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재훈 감독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안재훈 감독님에 대한 자기소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작품에서 되게 나눌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보다가 저는 같이 오늘 영화 보신 분들의 어떤 감상 혹은 궁금한 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여기 앞에 있는 선물이 감독님께서 가져오신 책이거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어진 극장에서 그 첫 번째 영화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요. 이 공간에서 저하고 제 작품을 같이 봐주시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도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 이후로도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안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날의 꿈 뿐만 아니라 사실 안재훈 감독님 하면은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대선배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 왕성하게 작품들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소중한 날의 꿈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첫 장편이시잖아요.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 과정을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게 이걸 만든 이후로 이제 시대가 OTT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어떤 감정선이 조금만 길어도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관객분들이 힘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 감정도 이 안에서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중한 날의 꿈은 저 같은 경우는 극장용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어릴 때 왔었는데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과연 극장용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무섭고 또 한국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애니메이션을 해가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극장용 작품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이 시나리오를 같이 쓰신 분이 요즘 드라마의 은중과 상연을 쓰신 송혜진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극장용을 하기로 마음먹고 제 자리에 온갖 포스트잇과 또 여러분들이 보내준 편지, 제 일기장 이런 것들을 쌓아두고서는 어릴 때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때 독립영화제를 찾아다니면서 제 작품을 글로 써줄 분을 찾아왔는데 이제 그때 그 송혜진 작가가 그 단편을 만드셔서 상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만나서 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이 작품이 뭔가 이 작품을 기반으로 이후의 애니메이션 극장용을 계속 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이게 마지막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으면은 그래도 좋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이 작품을 만드는 데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겨울연가라든지 그 다음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뽀로로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 작품을 10년 동안 만들어냈는데 그 이유 또한 이 작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어찌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고 다른 나라에서도 상영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보면서도 뭐라 그럴까 작품에 이렇게 높낮이가 크거나 이렇진 않지만 사람의 손으로 들인 정성은 그래도 오래 살아남는구나 그런 생각을
네, 하면서 봤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진짜 그 새삼 느껴지는 게 그 작품을 제작하신 기간이 11년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장편을 만들 때 11년이 걸려야 되는데 만들래 하면 저는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 작품 곳곳에 그 야심이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 포스터부터 뭐 뒤에 있는 어떤 상표나 달력이나 되게 너무 깨알같이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약간 개그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서 계속 혼자 피식피식거렸는데 그 부분들이 되게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이제 작품 혹시 보시고 관객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나눠보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벌써 네, 벌써 손이 막 그러면 제일 먼저 손 드셨던 여기 네, 선생님 무섭습니다. 영화 뭐 추억 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디지털 시대잖아요. 근데 2D로 해서 셀 애니메이션으로 10년, 11년간 만드신 거에 대해서 한국의 지브리 스튜디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내가 깨알 같은 어떤 그 디테일이 많이 살아나는데, 그 기밀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그 백그리 이 칼렌더가 있는데, 김지미 김지미 배우를 그린 거 맞죠? 그런 거 칼렌더. 달력에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좀 새롭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디테일이 정말로 세심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공간을 좀 전공을 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디테일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대한 리서치라든지 공간을 어떻게 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뭐 실사영화 같으면 가서 찍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삼촌의 수화가 나왔잖아요. 수화가 이게 번역이 없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노래를 수화로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뒤늦게 해주신 응원 때문에 스튜디오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저도 이제 이게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 소중한 날의 꿈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의 CF 쪽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무조건 일본 같은 느낌을 찍으면 영상이 예쁘고 그래서 많은 CF를 찍는 분들이 일본에 건너가거나 유사한 그런 좁은 골목 이런 일본풍의 느낌으로다가 많이 찍어야 미학적으로 조금 인정을 받는 시기였거든요. 지금 한국의 창작자들은 안 그런데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또 더 그렇더라고요. 이게 7, 8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를 찍어도 그렇게 예쁜 그림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의 골목은 벽돌도 그야말로 무채색으로 그냥 시멘트 벽돌이고 거리의 공간감도 우리가 미술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의 그런 공간감이 잘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간을 조금 좁히거나 가옥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지붕 같은 경우도 함석이 아니라 조금 더 예쁜 쪽으로 바꿀까 이런 고민들도 했는데 어쨌든 한국 애니메이션이 대한민국의 7, 80년대를 온전히 이렇게 재현한 그런 게 없어서 이 작품이 조금 그런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애를 써서 조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품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는 작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은 공간을 여기저기 조금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철길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는 경암 철길 마을, 또 방앗간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를 자료 찾을 때 너무 놀란 게 우리나라의 방앗간 형태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형태만 띄면은 다른 지역의 분들도 아 우리 동네인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 냇가에 있는 다리들, 그래서 통칭적으로 저 안에는 대한민국의 풍경이 그냥 들어가면 좋겠고 그것을 조금은 왜곡시키지 않고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풀이라든지 이런 자연도 이제 그 공간을 연구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자연물들도 크게 미리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나 헐리우드식으로 자연과 풍경을 그리는 게 있고 지브리처럼 일본 방식으로 나무 같은 걸 그리는 게 있어서 아시아권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일본하고 너무 유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에 공간과 자연물들을 그래도 대한민국 것으로 조금 남겨놓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면서 했고 집안의 풍경들 뭐 이런 소소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도 해가면서 또 그 안에서도 보면은 내색적인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시세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가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작품이 해외에서 상영될 때 너무들 좋아들 하시죠. 왜냐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쨌든 저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데 한국의 옛 풍경을 그래도 볼 수 있어서 그것을 좀 박물관처럼 남겨놓은 것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춘 수화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 가사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을 작품 안에 넣는 게 잘못하면은 소재로만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가리킨 분이 청각장애인이시고 지금도 저랑 작업을 거의 한 30년째 해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그냥 소재가 아니라 제가 그분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나중 되니까 진짜 그림 그리기도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수화를 이렇게 초반에 배우다가 못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때부터는 글로 종이를 쓰거나 그냥 대충 느낌으로 보고 알아들어서 관객분들도 그냥 정확한 것보다는 그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시고 그냥 나한테 전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 정도로 느끼셨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자막이나 이런 처리를 안 했고요. 대신에 삼촌의 수화의 손에 맞이며 동작들은 정말 정확히 하려고 저것만도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큰 감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아까 네. 더 많아지셨는데 아까 뒤에 분이 먼저 들으시긴 하셨거든요. 하고 차례대로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네, 바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수채화 느낌 배경도 되게 좋고 그 인물을 이제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알게 되었었는데 이제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봤었는데 좋아하게 된 거는 그 중학생 때부터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인물을 다 연필로 그린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 그 노래 음원도 다 정말 이 애니메이션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서 그 스민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좋아했어요. 네. 그 이제 그 대사가 자기는 33살쯤에 이제 그 죽는다는 게 그게 너무 저한테는 고등학생 때 한번 봤을 때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고 그냥 솔직히 웃기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스민이란 캐릭터를 모티브한 사람이 있을까 그냥 궁금했어요. 진짜 정말 좋아했어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고맙고요. 근데 제가 그것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조금 이렇게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게 이 작품을 만든 11년 전에는 왜 저런 대사를 용기 있게 쓸 수 있었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을 때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은 죽음을 택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 가족이라든지 내 꿈, 내가 어디까지 내 삶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이 작품을 개봉할 때 좀 되게 묘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개봉할 때 아마 박용화 배우님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연세가 33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관객과의 대화할 때 이 질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난 33살에 자살할 거야 이렇지만 죽도록 한번 열심히 살겠지가 한국 사회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소중한 날의 꿈 11년 전쯤 지금 15년인가? 이때쯤부터는 한국 사회에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지금은 또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끔 재개봉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말들이 한국 사회에서 우스갯소리로 쓰이지 않는 게 너무 슬퍼서 이게 좀 힘든 부분이고요. 여기 수민이 신 시는 제가 중학교 때 쓴 시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시인을 꿈꾸다 보니까 당연히 일기장에 매일매일 나는 33살쯤이면 모든 걸 다 이루고 시집 한 권 내고 죽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33살이 뭔가 대단한 걸 이룰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33살 지날 때쯤에 아마 이 작품을 하고 있어서 절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은 너무 오래 살고 싶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미는 아마 이 캐릭터별로 저의 어린 시절이 들어있는데 수미는 어릴 때 시인을 꿈꾸고 이제 이랬던 그런 제가 들어있고 얼굴은 이게 MBC 박혜진 아나운서라고 제가 이제 맨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6시 내 고향을 주로 잘 보는데 그때 6시 내 고향 그 앵커셨어요. 그 MC.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 얼굴을 참고로 해서 그려서 나중에 관객과에 대할 때 박혜진 아나운서 같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너무 묘했던 게 저 학교를 저기 전주에 있는 기전여고인데 그냥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가 그 공간이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예뻐서 그렸는데 박혜진 아나운서가 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나중에 둘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옆에 마이크를 옮겨서 하시고 앞에 남성분께 전달드립니다. 날 꽂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76년생이라서 지금 나온 영화들이 모두 제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여기 영화에 못 녹여낸 다른 뭐 얘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작품이 처음에 부산영화제에서 소개할 때가 118분이었어요. 근데 개봉할 때는 이제 98분이어서 나머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크레딧 올라갈 때 넣고 했었는데요. 지금 막 딱 이렇게 떠오르진 않는데 아까 말씀처럼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논밭에서 뭐 공룡이 있는다라든지 그런 장면이 지금은 언뜻 조금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딱 순간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욕심이 있었겠죠. 이 작품이 그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아마 저 안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생각난 거는 그거 있어요. 제가 지금은 완전히 기억은 잘 못하는데 서울 강화도에서 선을 쫙 그으면은 해남 땅끝에 딱 이게 닿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도와 경동과 같은가 이게 똑같이 맞물리는 게 어떤 무슨 이제 그 시나리오 쓸 때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강화도로 가고 송혜진 작가는 해남으로 가가지고 둘이 같은 시간에 이제 거기서 그 전화를 했나 하여튼 하면서 그런 거 작품에 담으려고 한번 애를 썼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우선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전작들을 보면은 소중한 날의 꿈을 비롯해서 고전문학을 다루어서 각 시대별로 캐릭터들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작화를 하실 건데 그럴 때마다 그 고전들 시대 그리고 그러한 각 문화에 맞춰서 캐릭터를 구축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잡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중한 날의 꿈에 관해 질문을 가령 알아드릴 건데, 이 영화 속에서 보니까 이스터에그라고 해서 뭐 잠깐 제가 스쳐가는 저희가 아는 분들 모습이나 아까 뭐 달력이나 시대상들이 나오는데 얼핏이라는 걸로 봐서는 정주영 회장님 이름도 있었고 명찰에 김종필 대통령 이름도 있었고 그리고 삼촌 같은 경우는 감독님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이던데요. 혹시나 감독님의 영화들 뭐 소중한 날의 꿈도 그렇고 다른 전작들 중에 혹시 그러한 이스터에그로 생각하시고 숨겨두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이 작품을 만들 때 제가 이제는 나중에 들은 거였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에 인상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인상하면 미야자키 감독님도 있고 신카이도 있고 이런 게 있고 뭐 헐리우드로 따지면은 디즈니 이런 캐릭터의 인상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한 1970년도부터 2000 어느 때까지 그런 그 방송에서도 계속 일본 애니메이션을 틀어주기 때문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인상이 쌓여갈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려는 분들도 캐릭터부터 낯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중한 날의 꿈을 그릴 때 대한민국 사람을 그려내기 위해서 뭐 그런 해부학적 아니면 인류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려놓으면 이것으로 과연 관객분들이 한국 사람일까?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택한 방법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사람을 캐릭터로 쓰면은 이거는 그대로 그냥 한국 애니메이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은 이제 차범근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차범근 선생님이 얼굴 하나 그려주면 써도 돼요 해서 얼굴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체 써주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미 그렸는 걸 어떡하죠? 이렇게서도 말씀을 드렸고 철수 친구 4명은 맞아요. 김정필, 정주영, 김대중, 김영삼 요 4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살으셨던 분들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했었고 삼촌은 원래 캐릭터는 손석희 아나운서인데 우리 스태프들이 맨날 제 얼굴을 봐서 이게 섞여버려서 얼굴이 그냥 조금 섞이게 된 그런 게 있고요. 철수는 그 당시에 레슬링 선수 중에 김민호 선수라고 아마 보시면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민호 선수도 그 선수 얼굴이 너무 순박하게 생기셔서 이제 청했더니 사진 보내주셔서 뵙지는 못하고 사진으로 그렸고요. 그래서 소중한 날의 꿈 안에는 한국의 그 시대의 분들을 얼굴을 충분히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관객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를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캐릭터부터는 조금 제가 연구해서 창조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작품들 캐릭터들은 원작에서 읽은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를 들면 메밀꽃 필 무렵은 거기 조선달이 나오는데 조선달이 허생은 친구인데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친구의 보편적인 얼굴 그게 딱 조선달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를 느낄 수 있게끔 한 거고 소나기의 소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껌종이에 그렇게 미소녀를 항상 그려놨거든요. 껌종이에 미소녀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캐릭터를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한국 사람으로 연상되게끔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제가 2주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제 작품 특별전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카자흐스탄 첫 번째 관객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자기는 카자흐스탄에서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데 너무 놀랍다. 감독님 작품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 걸 알겠느냐고. 그 애니메이션 하면 미국도 있고 더군다나 일본도 있고 이래서 잘못하면 일본 캐릭터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한국 사람인 걸 단박에 알아볼 수 있냐고 하면서 본인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캐릭터를 느낄 수 있을까를 연구 중에 있다고 해서 어쨌든 뭐 저도 노력을 하고 감독님도 노력을 하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에 인상을 남기는 일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10년 정도 뒤쯤에 저희 어린 나이분 같은 분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구나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
네, 한국인의 인상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학교 친구들은 좀 주인공들에 비해 되게 현실적으로 현실 고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상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 이제 학교 친구가 또 그 뭐랄까 이제 그런 때는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게 인정받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왜냐면은 저기 학교하고 체육대회 날 보면은 학생분들이 쭉 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얼굴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그게 우리 스태프들 부모님 앨범을 가져다가 그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제가 다르게 스태프들하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얼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스태프들 부모님 앨범 속에서 아, 이분은 진짜 한국인이네, 이런 분들을 많이 그리고 했죠. 무서우려고 하는.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 네, 앞에 제일 먼저 손 드시죠. 네, 저는 이 작품을 거의 7, 8년 전쯤에 대현동에 있는 곡도에서 그때 근데 기획자님 보고 오랜만에 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봐서 정말 좋았던 느낌이었고요. 저는 질문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랑이가 보면 처음에 극장에서 러브스토리 보러 가는 그 씬에서만 손목시계를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전혀 정하지 않았는데, 그 장면에 손목시계를 그려놓은 이유랑 한 가지는 또 그냥 수민이랑 철수랑 좋아한다고 상상할 때 이랑이가 머리에다가 약간 보비가 그려진 그런 봉투를 쓰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약간 관객들에게 약간 웃음 포인트를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국도극장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 그 서부영성 미디어 센터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국도극장 같은 느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여기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여기 분들하고 이걸 준비하고 포스터를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까 사실 부산시장님 오셔가지고 기회가 있었으면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역사가 된 거에 얹혀가는 걸 좋아해요. 여기 뭐 대단한 게 있으면 얹혀가는데 사실 이곳은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먼 훗나갈의 역사가 될 곳을 처음 이렇게 같이 맞대게 된 거라 저는 너무 일단 그게 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고, 여기 극장이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문턱이 닳도록 찾아주셔서 부산이 국도를 잃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새로운 국도로다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독립영화도 보시고 마을 분들과 함께도 영화도 보시고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국도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 오셨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이따가 오늘 여기를 다 해주시고 이런 소중한 나의 꿈 같은 작품 선택도 해주시고 아직 역사가 아닌 것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기 센터 직원분들한테 우리가 이따 마지막에는 박수도 쳐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손목시계는 그 어쨌든 작품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어가지고 이게 풍요롭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안에 뭐 액션씬은 뭐 총알이 많이 날아다닐수록 풍요로운 것처럼, 왜냐면 이렇게 밋밋한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떤 그런 도구 하나가 제대로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랑이가 육상도 하고 뭐도 해서 굳이 손목시계가 이제 필요 없었는데, 요때에는 조금 꾸미고 나가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시계를 찰 때 이렇게 좀 거꾸로 차는 게 있었어요. 알이 밑으로 오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 넣으면은 잠깐 졸리시던 관객이 나도 저는 하면서 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넣었고요. 그 보리는 이제 이거 가지고 스태프들하고 이제 논쟁이 많이 있었죠. 저는 이제 이게 한국에서 꽂아놓은 보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 싶었는데 이게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느낌이 안 돼서 어찌 보면 가장 안 좋게 하지만 보리라고 해 써놓고 제발 누구든 눈치를 채라 이런 느낌으로 넣어서 그렇게 의도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예, 질문이.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강서구에 특히 부산의 그 문화불모지에서 이렇게 강서구에 또 이렇게 영화관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요즘 영화관이 뭐 이렇게 다 사라져 가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또 처음 작품으로 이렇게 소중한 날의 이렇게 꿈이라는 이런 애니메이션인데 저희가 이제 70, 80 세대고 60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이 어떤 소재에 가장 우리가 많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봤는데 굉장히 참,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이 많은 이런 걸 느꼈던 걸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참 아직도 우리 그 보면은 이제 저기 산동네 가면 아직도 이러한 전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곳에 부산에 산동네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부산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하는데 뭐 거제도 고로 수용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만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만화 영화로 이렇게 순수한 작품으로 이렇게 뭐 황승은 씨인가 그분의 이제 소나기 같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리 세대는 뭐 마징가 제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막 이제 남자들은 이제 보면은 뭐 우리 후배도 그렇고 그런 걸 이제 많이 했는데 이런 순수한 거는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접촉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실물에 이제 우리 영화가 저러한 소재로 나온 게 이제 국제시장.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그걸 보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국제시장을 보고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걸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서 국제시장 같이 실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이걸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애니메이션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걸 실물적인 이제 소중한 날의 꿈을 다른 이제 그거로 주제로 해서 실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네, 그런 게 제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부산 이 작품을 할 때 부산 지역도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부산 지역은 너무 특이한 게 이 작품 안에서는 대한민국을 담고자 했는데 부산 지역은 어느 이런 산동네를 가서 사진을 찍어도 부산 분들이 딱 저기 어디 동네인데 이렇게 할 정도로 좀 특이하게 인상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7, 80년대고 제가 지금 이제 완성해서 내후년에 개봉하는 작품이 있는데 살아오름이라는 작품이 그 엽서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그리는데 거기에는 부산의 골목을 담으려고 조금 연구도 하고 그래서 보수동 옛날 책방골목 변화하기 전에는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종이와 연필이 좋아서 애니메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지금 유명해지신 분들 계세요. 부산행 만드신 연성호가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체질적으로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결정을 그 자리에서 빨리 잘 못 내려요. 그냥 저 혼자 일단은 스태프들이 뭘 물어보면 밤새 고민하고 뭐하고 준비해서 대답을 하고 또 남한테 패기 치는 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실사 영화는 일단은 그런 현장을 다 통제해가면서 생각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런 것들이 그 뭐랄까 큰 결이 다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지금의 대한민국을 국제시장도 그렇고 또 국제시장 감독님도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애니메이션 한번 같이 하자고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그런 일들은 지금 한국의 감독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는 어쨌든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행히 또 많이 주어지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대한민국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정성껏 그려서 보여드리는 것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그 힘이 미약해가지고 관객분들이 아직 저 포함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반응이 그렇게 없지만 한 10년 정도 뒤 이렇게 한국 창작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10년 뒤쯤에는 아마 대한민국을 다양하게 그린 실사 영화가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선생님께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 또 풍족하게 그
보실 수 있도록 네, 그쪽으로 힘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애니메이션이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옆에 손 들으셨던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장르를 많이 좋아해서 올해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를 많이 엄청 개봉했었거든요. 멋져요. 그거 그때 올해 작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작품이 전혀 그거에 올해 작품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되게 흡입력 있게 잘 표현해줘서 좋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이란 장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실사 영화와는 달리 아예 처음부터 그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상상 속에 좀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 주인공 친구들이 약간 고래 공조를 부린다던가 그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꿈의 세계, 특히 공룡 같은 거는 그거를 실제 영어로 하면 좀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특히 애니메이션이라서 공룡 그 씬에도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룡을 보면 이게 갑자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꿈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공룡이 이제 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많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고자 꿈이라는 큰 것을 표현하고자 공룡이라는 소재를 썼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또 특히 개인적으로 주제에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내가 어른이 갈 수 있다. 모든 순간을 버릴 수 있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 순간 하나하나 모여서 그 나의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 좀 인상 깊었는데 저도 옛날에는 막 며칠부터 작심삼일처럼 오늘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해놓고 막 이틀 뒤에 몰라 하고 다음 주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요즘에는 조금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 교훈 얻으면서 가자 했는데 특히 이번 작품을 보면서 그런 뉘앙스의 좀 이야기 나오니까 되게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포스터에도 나와 있듯이 저 빨간색 꽃이 마지막에 그 나오는데 그 공룡 발자국 옆에 있는데도 되게 빨간색이 보여서 전 처음에 연꽃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고 단풍인가 싶어서 그게 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관객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부터 애니메이션을 더 열심히 잘해야겠구나. 이게 옛날 작품을 보는데 이 되게 지금 작업 방식하고 또 많이 달라져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 작품은 그 사용된 장수만 11만 장이지 만약에 한 장 그리려고 10장씩 스케치를 버렸다고 치면은 110만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애니메이션을 했다라는 게 믿기지도 않고 이런 게 있어서 아까 앉아서 앞으로 애니메이션을 조금 하는 동안은 더 애를 써서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올해 이제는 애니메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 멋있는 일본 애니와 너무 철학과 감동을 담은 다른 나라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 애니메이션은 정말 아직 낯선 것 같아서 이렇게 낯설음을 선택해서 와주신 게 너무 고맙고 여기 공룡의 그 돌멩이처럼 이게 조금씩 쌓여가면은 한국 애니메이션도 먼 훗날에 내 이웃과 우리나라를 더 풍성하게 담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룡은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면서 남한테 충고하잖아요. 자기도 연애를 잘 못했으면서 너 말이야 사귈 때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인생이나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랑 자기 자신도 잘 모르지만 그 공룡한테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뒤처지지 않고 걸어야지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말을 못하는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게 사람이 되면 너무 어설퍼서 이제 공룡이라는 걸 넣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공룡이 제가 막 자료를 찾는데 이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반도에 있던 공룡은 다 초식 공룡이었다라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게 없고 그래서 그거에 좀 많이 꽂힌 거예요. 역시 우리나라는 공룡조차도 너무 해하지 않는구나. 나중에 봤더니 티라노사우루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요. 그 색깔은
주로 이제는 이 안에는 한국의 그런 여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표할 수 있는 꽃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물이 어떤 형식으로 그림을 잘 그려도 다, 왜냐면 이 수채화 물감은 포스터 컬러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잘못 그리면은 그냥 다 그 일본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속의 풀들처럼 그려져요. 그래서 아무리 이 풀이나 이런 것들을 느낌을 잘 그려도 이게 한국 거라는 느낌을 주기가 힘들어서 아예 그러면 정체가 분명한 꽃을 그리자 이렇게 해서 사루비아라든지 또 바깥에는 그 작가님이 접시꽃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했었고요. 마지막에 환타지의 그런 꽃들은 그냥 조금은 불특정인 거죠. 근데 아마 가장 그 생각을 많이 든 거는 기린꽃이라고 그 미용실에 가면 많이 있는 가시 달린 예수님이 면류관 만들었던 그 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도 하면서 꽃보다는 꽃 그 장미라든지 여러 꽃의 잎사귀를 그냥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집어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 버리실 거면 한 장만 주시죠. 그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영화를 왜 선정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저희 미디어 센터에 벽화가 있습니다 라고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벽화가 있구나 했는데 왔더니 벽화가 있구나 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거대하고도 되게 멋진 그 그림을 또 그려주신 작가님께서 영화를 같이 보셔서 같이 영화를 보신 어떤 감상이나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좀 느낀 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국가 작업을 한 이영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마이크를 받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혼자서 작업을 했고요.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그 공간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벽에다가 이 공간을 연출을 하는데 2주 동안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 이랑이랑 찰스 이제 그리면서 제가 이 공간 안에 이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정말로 들 정도로 기분이 묘한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또 기분이 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되나? 아까 짠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의 말씀처럼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비록 저는 이제 80년대생이라 많은 부분을 공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어릴 적 시정을 회상하면서 추억을 회상하면서 행복한 기분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모두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연말에 이런 보기에 아주 좋은 행복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하게 말씀 못 하신다고 하는데 슬슬 너무 마치 짠 것처럼 말씀 잘하셔서 네. 그 밖에 그림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가실 때 사진 한 번씩 찍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사실 보시면 되게 뭔가 약간 도인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네, 수련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스튜디오 이름도 연필로 명상하기 네, 보신 것처럼 그래서 혹시 연필로 명상하기에서 또 다음 작품들을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궁금한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스튜디오는 작품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애니메이션이 한 80년대부터 약 2000 지금 근래까지도 근래는 좀 덜한데 그런 한국 애니메이션의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한국 애니메이션이 낯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애니메이션, 미국 애니메이션이 한국 관객분들한테는 연예인인 거예요. 근데 한국 애니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였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공백을 조금 메우는 것으로다가
한국 단편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메밀꽃 필 무렵, 운수 좋은 날, 봄봄, 소나기, 무녀도 이렇게 5편을 꾸준히 해와서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아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인상을 만나는 것들로 한쪽으로 해가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정말로 극장에서 관객분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작품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드디어 개봉 확정이 됐는데 아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구병모 선생님의 작품인데 극장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랄까 그냥 짧게 말하면 벼랑 끝에 몰린 가장이 아이를 데리고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물속에서 살아나와요. 아가미가 생겨서. 근데 제가 그거를 읽고 밤에 너무 눈물이 났던 게 너무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 어르신들도 저희도 그렇고 직업을 택해서 해오다 보면은 몸에 많은 상처가 생겨요. 근데 그 상처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했는데 아가미를 보면서 느낀 건 그 상처가 나에게 아가미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가져다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개봉이 확정이 돼가지고 3월부터 10월 사이에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오늘 오신 분들을 뵈면 좋겠고, 그 다음 작품은 살아오름이라고 그 대한민국의 지금을 딱 다룬 20대 분들을 다룬 이야기고, 말 그대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떠밀려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는 작품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온갖 풍경을 넣어서 만든 작품이어서 잘하면 연마다 하나씩 개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아가미와 살아오름 꼭 그 극장에서 봐주시고 여기 영상센터에서 미디어센터에서 봐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시간이 10분. 네. 혹시 또 이 질문 안 하면 나 집에 가서 잠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잘 주무시고. 저는 이거 개봉할 때 많이 어려가지고 오늘 처음 보는데 낯선 풍경들이 좀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랑이가 그 앞에 내용에도 나왔지만 남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역에 내렸길래 남산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경에만 지나가고 딱히 가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해남으로 간 건지 아니면 중간에 남산에 가긴 했는데 안 나온 건지 그냥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남산은 캐리어원한테 양도를 했고요. 저게 쓸데없는 디테일인데 서울 인근에 사는 지역에서는 전라도 쪽으로 가려면 한 번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다시 갈아타야 되는 게 있거든요. 특히 춘천에서 전라도 쪽 가려면 청량리나 서울역에 와서 내려서 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뭐랄까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어차피 모르시는 일인데 이걸 이렇게 넣어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서울역을 또 한번 이런 느낌과 그런 것들을 넣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또 남산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 작품을 그릴 때만 하더라도 남산은 꼭 넣어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은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오름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거 작품을 그릴 때에는 조금 더 7, 80년대의 그런 건축물들과 이런 것들을 담고 싶더라고요.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옛날 경복궁이나 뭐 덕수궁 이런 것도 너무 잘 보존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만드신 지금 연세가 70에서 80, 90 이런 분들이 일구어놓은 대한민국은 신기하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경복궁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두는데 부산만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오게 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날의 꿈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담아놓고 싶다는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하신 말씀마다 명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애니메이션이 가는 이제 방향이 이렇게 참 보면은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재 씨가 우리가 다 잘 아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게 우리 국민은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한 그 애니메이션이 우리의 문화를 배경으로 삼아서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갔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지금 이러한 표현에 가는 길에서 가야 할 방향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캐리언 가지고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말을 얹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성공 편향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이미 성공한 것에 대해서 말을 붙이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귀한 질문을 해주셔서 그런 솔직한 말씀들을 드리면 그 경제적으로는 그 정치가나 이런 분들이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한쪽이 잘 살면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문화는 너무 대단한 게 낙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캐대언은 어쨌든 다른 나라의 자본과 감독이 만들었지만 그 낙수 효과가 틀림없이 문화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작품 무녀도가 작년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상영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물론 관객 각석은 꽉 찼지만 무녀, 무속, 전통, 한복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지 그렇게까지 폭발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이 캐대언 뒤로다가 거기 교수님한테 연락 온 거 보니까 그때 봤었던 무녀도가 이런 거에 무속과 다 연결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알려지지 않을 때에는 한국의 수많은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이 자기 문화를 알리려고 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딘가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캐대언 작품이 도달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로다가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한 작품들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되는 게 문화적으로는 낙수 효과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은 넓게 보는 것과 깊게 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만약에 캐대언을 만들고 한다면은 깊게 보는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무속이라든지 저승사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한국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하면은 거기부터 일단 관객들이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넓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만 인지하면 되고 거기서 퍼지면 돼. 그러니까 캐대언은 많은 분들이 깊게 안 들어가도 넓게 즐길 수 있는 너무 좋은 작품이고 그런 기회는 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 가족이 아픔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창작자들은 어쨌든 깊게 보는 문제와 넓게 보는 문제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소중한 날의 꿈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극장을 이렇게 서부 쪽에 만들고 독립영화를 첫 번째 오프닝 작업을 해주시고 벽화를 만들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내가 내 작품으로 힘이 너무 되면 좋겠는데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뭔가 애니메이션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먼 훗날에 그때 거기에 벽화가 있었고 첫 번째 작품이었어 이런 것에 조금 도달하고 싶은 욕심이 또 생겼고요. 올해 또 제가 한 4번 정도를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제 작품 순회 상영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문화를 마음껏 이야기하니까 거기 오신 다른 나라 분들은 저 감독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게 너무 기분 좋게 느껴져서 거기까지 어쨌든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창작을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렇게 장편, 한 편, 두 편 그러니까 끊임없이 창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데 묵묵히 이렇게 누군가가 그 작품들로 증명을 해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로 되게 큰 응원이 되고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품을 하나씩 발표하실 때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끝으로 감독님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관객분들께 말씀을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해야 될지 어찌지 모르지만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어쨌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극장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감독님은 또 요새 한국 이 영화를 너무 못 만들어서 관객들이 안 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의 주인, 3학년 2학기 이런 좋은 영화들을 모든 사람들이 극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객이 15만만 들어도 너무 좋아하고 2만만 들어도 좋아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또 하나는 이전에는 여기 부산만 하더라도 극장에 이름이 있었어요. 국도극장, 무슨 극장, 무슨 극장. 만약에 그 이름들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면서 지금 시대에 왔더라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게 아마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다 똑같잖아요. CGV거나 뭐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서부 쪽에 극장이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엄청난 일이죠. 우리 마을에 극장이 만들어지고 그게 선의의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 같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 되게 돌아가시면은 야, 우리 동네에 극장이 생겼어 이런 자랑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정말 문턱이 닳고 점점 더 유명해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감독님들이 여기 와서 마을 주민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그 동력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애써주신 여기 서구영상, 저도 아직 이 이름이 입에 잘 안 익는데 서구영상 미디어센터 분들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박수로서 마지막에 후회하지 말고 걷히지 말고 이 극장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끔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앞에